선생님 다 풀었어? 네. 보시죠. 자, 오늘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수능 유형 문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문제 드렸죠? 두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시죠. 이 정도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저는 난이도가 좀 있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편인데, 아니면 어렵지 않게 잘 풀었다면은 뭐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이 될 거겠죠. 웬간하면 맞추지 않을까 이런 유형은. 근데 또 몰라요. 새로운 상황이 나올 거니까. 323번 가보시죠. 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323번입니다. 잘 풀어오네요. 이제 여기 잘 풀리는 친구들 이제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일단 획득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시간감, 알겠죠? 내가 이 문제에 몇 분에 걸렸는지, 알겠죠? 그걸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실전에서 이제 그 정도의 시간 투자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쌤이 좀 전에 비만수만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킬러 문제만 틀리고 다 맞추면 몇 등급? 킬러만 빼고 다 맞췄어, 실수 없이. 몇 등급이야? 1등급이죠. 중킬러라 불리우는 문제들을 빼고 다 맞췄어. 몇 등급이야? 2등급이죠. 고난도 4점이라 불리우는 문제를 빼고 다 맞췄어. 3등급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봐봐. 킬러 문제는 1등급이 틀리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그 1등급이 짱짱한 그 친구들은 과연 평상시에 킬러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 있어요.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미루어서 그것까지 깔끔하게 100분에 마무리 못하는 거죠. 그럼 2등급 아이는 중킬러급 문제를 평상시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 있죠. 네. 근데 왜 모여서 못 풉니까? 야, 100분 안에 그것까지 다 못 푼단다. 시간감이 필요한 거야. 평상시 숙제할 때나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약간 여유로운 마음도 있고, 그죠? 마인드셋도 있겠지만 시간감이 확실히 다르거든. 알겠죠? 시간을 투자해서 풀 수 있지만 이제 실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풀이가 좀 잘 잡히는 친구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이런 문제라면 사실은 이제 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5분, 길게 잡아드리면 10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얘보다 더 빡센 것도 뒤에 더 있으니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여기에 이제 10분 이상 할애돼 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문제는 아예 손도면 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몇 개 버리고 시작한다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동그라미가 잘 만들어지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투자한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시간감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긴장감을 넣어야 돼. 알겠죠? 뭐 잘 안 뚫리는 친구들은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연습을 자꾸 해야지. 알겠죠? 이 정도는 뚫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지금 323과 324 정도면요, 번호대로 여러분 생각해도 돼. 뭐 나이도를 분석하기 어려울 거니까 14번이면 보통 이제 준킬러라 부르는 번호대입니다. 알겠죠? 14, 15랑 21, 20이니까 뭐 그게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알겠죠? 가볍게 봤을 때는 쌤이 보통 말하는 2등급이 틀리는 문제들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2등급이 짱짱하려면 이 문제는 평상시에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맞추고 있는 게 시간감이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분석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죠. 자, 32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원이 있고요. A, 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A가 있고요. 이게 스토리가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얘가 시키는 걸 따라가야 돼. 알겠죠? 뭔가 다 잡아가면서 풀기 무리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상황이 맞게끔 그리기 위해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A, C, B 그림이 좀 여러분들 그림도 이쁠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파 6, 4 찾아가 보죠.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A, B, C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다. 이게 그 시간감도 잘 살리려면 얘가 주는 멘트 하나하나를 잘 잡아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연계 탁탁탁 될 거니까요. 그렇게 문제 만들 거니까. A, B가 6이래요. 잡혀있고. A, B, C가 알파래요. 그림 맞겠죠? 알파가 여기도 있네. 잡아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면 나는 항상 이런 걸 주면 세팅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4, 3이면은 16 빼기 9 루트 7이겠네요. 잡아놓고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과 알파는 다 아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점 A를 지나지 않은 호 BC 위에 점 CD가 D다. D는 CD는 4다. 까지는 뭐 됐네요. 그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의 넓이 B가 S1 대 S2랍니다. 그죠? ABD, ABD, ABD 이렇게 요 넓이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CBD 요 넓이가, 그죠? 요 넓이가 지금 넓이 B가 9대 5래요. 이거 쓸 거 없구나. 9대 5래요. 9대 5. 9대 5.
그죠? 그럼 이건 보고 넓이비를 통해서 어떤 그 각이나 길이비를 잡으라는 거고, 네, 잡으라는 건데요. 네.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율 넓이 관계를 파악하려면 첫 번째 보이는 건 어차피 4와 6은 써먹으라고 줬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할 때 2분의 1 AB 사인 스타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와 선생님 요게 공통되니까 여기를 x로 두고 사이 값을 1로 잡아서, 물론 이 값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x랑 4를 써서 1로 잡으면 사인 뭐 여기 알파 사인 세타 뭐 사인 베타에 대한 b는 나올 것 같긴 해요. x가 껴있으니까. 근데 여기 각의 b를 구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로 파고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갔다가 빨리 버리는 순간이 와야 될 거야.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보이지만 제일 좋은 건 이것도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요. 만약 그쪽이 아니라면 어차피 6을 쓰긴 해야 되니까 이 6과 이쪽 말고 이쪽을 보면요, 여기 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각을 활용할 생각을 한다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AD의 길이, 그죠? AD와 2분의 1 사인 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각이 같으니까 4와 이 길이의 사인 예, 2분의 1. 그 비가 나왔다는 거, 이쪽으로, 즉 이 각을 살려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넓이 비를 정리한다면 뭐가 나오냐면 AD와 BC의 비는 잡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관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두 가지의 상황에 접근의 툴이 보이는 거야. 다시 봐. 2분의 AB 사인 스타를 이쪽으로 가버리면요, 요 각에 대한 정보의 사인과 요 각에 대한 정보의 사인 B는 나와요. 이걸 뭐 대문자 뭐 PQ라 하면 사인 P와 사인 Q의 P는 나올 거야. 그 B는 알겠죠? 그 B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원주각을 놓고 한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넓이 나올 거라고. 먼저 넓이 비를 주는 이유는 그 구성원인 길이나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다 보는 게 이제 공부일 것이고, 그 중에 선택은 길이로 가야지. 여기 이상한 가계비 잡아서 뭐해? 그죠? 그게 같은 삼각형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같은 삼각형 아니라면요, 사인의 비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문제 풀이는 물론 훈련용이고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고민을 하냐가 항상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만약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만약에 사인 A 대 사인 B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건 이걸 구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얘가 만약에 2대 3이라면 대응변의 길이가 2A이고 여기 대응변이 3B라는 얘기일 거니까. 왜? 같은 삼각형 안에 이야기라면 얘가 2R분의 A고 2R분의 B일 거기 때문에 사인의 비율은 길이래요. 그건 아주 좋은 거지.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요놈과 요놈은요, 연결 지을기 어렵습니다. 같은 삼각형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요인들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 낭비 없이 그 시간감 안에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길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길로 갈게요. 길로 가면 여기 잠깐 쓰이면 베타로 표현하죠. 시간 써야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베타. 네. 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비율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고요. 아니면 요건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3.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결국 3AD 대 2BC가 9대 5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18BC는 15AD가 나오겠죠. 5를 합하면 6BC는 3을 합하면 5AD다. 그죠? 아, 이게 5대 6이라는 거야. 오케이, 잡았어. 얘가 뭐 이거 잡힐 줄 알았어. 얘가 5, 얘가 6이죠. BC가 5, 여기 5T, 여기는 6T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나는 뭘 구하려냐면 이제 할 건 다 했어. ADC의 넓이는 구해라. 내가 구할 넓이가 요 삼각형이야. 그죠? 이건 뭐 T 잡으라는 얘기지. 그죠? 얘가 4고 얘가 6T니까 알파가 알잖아. 이렇게. 사인 알파가 4분의 7은 아니까. 그렇죠? 결국 나한테 T 잡으라는 얘기네요. 자, T를 잡을 때 우리가 아직 이걸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를 보면 알파가 있는 이 삼각형 4, 6T 얘는 뭔지 몰라. 잠깐 X로 줄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4, 6T X로 관계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5T, 6X로 또 관계시험에 나오죠.
문자 몇 개야? 2개. t랑 x. 그죠? 관계식 몇 개야? 2개. 코사인으로 따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따로 봐봐. 삼각형 ADC로 코사인 법칙 한번 때리시고요. 저 x 잡고. 삼각형 ABC로 여기 코사인 법칙 때리시면 t 값과 t와 x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 끝. 알겠죠? t가 나와버리면 넓이 구하면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걸 잡아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식은 좀 덜 올 거니까. 아시겠죠? 그걸 마무리해서 푸시면 되겠다. 알겠죠? 여기에 핵심 해석은 그거지. 넓이 관계 줬을 때 어디로 빠지느냐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거야. 아까 얘기한 각으로 치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빨리 못 버리는 거야. 그게 현실적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까 얘기한 평상시에 푸는 친구들이 실전에 못 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게. 예. 대안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보고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대안은 없으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안 좋은 선택이고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걔는 늪에 빠지고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해야죠.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들었고요. 3, 2, 4로 가볼게요. 확실히 이게 이런 이 수능기출, 올해 수능기출 문제인데요. 14번입니다. 알겠죠? 역시나 평가원은 확실한 단계를 잘 잡아줘요. 절대 다 담고 풀려고 그러면 안 돼. 얘가 주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지금 다 해석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낸 친구들이 그냥 얘네들과 대화가 바로 돼버리는 거야. 자, 볼게요. 얘가 확실히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잘 봐. 네, 일단은 그림 그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잡아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이상한데? 저는요, 원을 먼저 그려야 되구나. 원이 있고요. 일단 그림은 그려놓고 짚겠습니다.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죠. C, B, D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궁금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얘가 이만했는데 너 뭐 했어? 나 이게 궁금한 건 사실은 알겠죠? 맞췄어? 틀렸어?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알겠죠? 그 단계가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해석의 결이 방향성이 명확해야 돼. 가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때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예요. AD 대 DB가 3T, 2T 썼겠지. 이건 뭐 습관이니까. 알았어. 2T. 길이 줬고 점 D를 잡고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어. 3T 반지름이니까 잡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 샵 만든 점은 2라 하자. 됐어. 세팅됐어.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다. 요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죠? 같은 삼각형 안에 사인의 B는 길이 비를 준 거죠. 사인 A 대 사인 B가 8대 5라는 건 여기 들어있는 A 대 여기 들어있는 C가 8대 5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A랑 길이는 사인 A 맞은편. 얘가 8일 때, 이 자식이 8일 때. C는요, C의 맞은편. 이 자식이 5라는 거야. 뭐야? 5T인데? 8T를 쓰면 되네. 하나의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세팅은 깔끔하네요. 이거 하나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쌤처럼 끊어읽게 해야 돼. 사인 B를 주는 건 거기서 적용을 하고. 알겠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그 다음 무슨 얘기 해야지?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대 35예요.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 보시죠. 삼각형 ABC 큰 거 아니야? 이 넓이랑 삼각형 ADE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넓이죠. 이 넓이에 B가 나와 있네. 그죠? 우리가 삼각형 AD는 우리가 이 기본 이론에서 푼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만큼 넓이가 줄어들죠. 그렇죠? 비율 잡으려면 거길 잡는 게 낫겠네. 삼각형 AD는 요 삼각형은요. 그죠? 이 ABC의 일단 얘 때문에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배로 줄었겠죠. 자, 요 놈은 삼각형 ABC의 넓이에 일단 5분의 3배가 됐을 것이고. 됐어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쪽도 몇 배로 줄었잖아. 그걸 못 구하니까 잠깐 그걸 x배가 치죠.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얘가 9대 35니까 그죠? 이 넓이에 35분의 9가 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비율 쓰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 여기다 9t, 35t 넣든가. 그렇게 되시겠네. 그렇게 할 거거든요. 봐봐.
요 놈과 요 놈의 비가 9대 35니까 이 넓이를 t는 쓰면 안 되겠다. 9의 1 하고요. 이 넓이는 35의 1 하죠. 5분의 3 곱하기 x 됐습니다. 이것도 쉽겠네. 비율을 보는 거다. 알겠죠? a 약분하고 5 약분하고 7, 3 약분하고 3, x는 7분의 3이에요. 그죠? 이쪽 길이는 7대 3이란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딱 맞네요. 4팀이에요. 됐어요? 넓이도 해결했습니다. 그죠? 요건 우리 저번에 풀어본 적이 있는 그 문제네요. 어디까지 읽었어? 넓이의 비가 9대 35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얘네들이 주는 힌트에 그 힌트를 쓰는 게 아니야. 그걸 해석한 그 놈을 쓰는 거고. 또 한마디 했어? 그 놈이 해석한 그 놈을 쓰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가 말한 한 마디 한 마디마다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다 보니 문제를 다 읽을 수가 없어. 하나 주면 그것부터 풀어야지. 작은 지금 우리가 작은 문제를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2개 정도 푼 거네 지금, 그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시죠. 여기까지 왔어. 해석을 하시 다 잘한 거지. 얘가 뭐라 했어 이제? 삼각형 ABC의 외점은, 잠깐만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잡고 갑시다. 삼각형의 결국 이 큰 삼각형의 5t, 요거는 10t. 길이 b가 다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7t냐? 땡큐. 7t. 길이 b가 다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인식돼야 돼? 아,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은 다 아는 거야. 알겠죠? 다 볼 수 있죠. 뭐 코사인 C를 구하든가 B를 구하든가 뭐 다 보면 되지. 코사인이 알겠습니다.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걸 인식이 됐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일 때 스톱.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어. 그게 7이래. 요거는 이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패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찬찬히 따라만 가면 다 잡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봐봐. R이 지금 왜냐면 너무 꼬아놓은 게 없어요. 약간 방향성이 약간은 좀 정직하게 준, 길게 준 단지. 알겠죠? 아이디어나 이런 쪽에서 싸움이 아니. 그냥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풀고 있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중킬로 보나야. 얘네들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 풀어, 애들이. 100분님.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신경 써야 돼. 봐봐. 자, R이 7이래. 뭐야, 사인 X라는 걸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여기 할게요. 여기 C. 그죠? 코사인 법칙 때리면 코사인 C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걸 가지고 사인 C를 잡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사인 C가 뭔데? 2R분의 5T일 거니까. 그죠? 코사인 한번 때리시고 사인으로 넘어가시고 사인 법칙 때리시면은 T 값이 나와버립니다. 알겠어요? T가 나와버리면 이 상황 길이 다 나온 거죠. 이원의 반지름 나와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준비 다 됐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아직 문제 안 끝났어. 그죠? 지금 우리 한 3문제 푼 거야 지금. 3문자리 3문제 푼 거죠. 마지막 질문. 원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아, 갑자기 이제 여기 위에 점이 있을 때, 그죠? 여기 위에 점. 우리는 지금 T와 이 각 C는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봐고 있는 거야. 시간상. 알겠습니까?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원 위에 점이 있는데, BC랑 연결해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요거는 P가 어디 있으면 돼? 중심이잖아. 그죠? BC가 있으면 수직으로 쫙 P가 여기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P가 여기서 이게 높이, 요게 높이. 요거 밑변. 그죠? 넓이 구하면 끝. 알겠습니까? 자,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3T입니다. 이거 쌤 말고 T가 루트 3 나와서 3루트 3일 거야. 그건 구하시면 되고 알겠죠? 3T입니다. 여기 높이만 구하면 게임 끝이네. 집값. 맞습니까? 쌤이 마침 내가 C를 여기 잡아놔서 구하기 편하네요. 여러분 이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 봐봐 저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직각이야. 나 여기 필요해. 여기가 7T야. C야. 알겠죠? C와 T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건 뿐인 거죠? 높이 어떻게 구하면 돼? 길이를 가고 7T 곱하기 뭐야 이거? 이거 어느 방향이야? 사인 7T 곱하기 사인 C가 이 높이야. 높이 나왔네. 그죠? 그러면 높이 더하기 반지름이 높이, 실제 높이. 밑변 나왔고 넓이 구하면 정답.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딱 좋은, 알겠죠? 뭐가 딱 좋은? 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잘 내. 물론 이렇게만 내지 않지만 아이디어 필요 문제 있죠. 그게 어렵지 사실. 알겠죠? 이게 정말 잘 내. 뭐 아이디어가 별로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여기에서 굳이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면 뭐 이런 건데 원이 있고 여기 선분 하나 있을 때 원 위의 점에서 이
이 AB와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정도? 그거 어디 있는데?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있어요. 그 P는. 이게 최대야. 나는 이 정도 아이디어. 나머지는요 그냥 사인 법칙9 매번 하던 그 3점짜리 수준의 연결일 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분석해서 복습을 하고 점검해봐라. 그리고 남은 세 문제 마저 드리면서 남은 세 문제도 있습니다. 325, 326, 327은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시그마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시그마 쪽 가시면요. 자 오늘의 질문 시간 114페이지부터죠. 질문들 있었어요. 질문. 풀이한 친구들 자기 기준에서 다른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시면 일단 홀수 번호만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홀수 번호 받고요. 혹시 짝수도 풀어온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짝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드리기로 했으니까. 질문. 그 전에 거였대요. 뭔데 그거 따로 해라. 일단 지금 빼야 되는 거지. 지금 몇 번이나? 몇 번이? 382번. 아 오케이 거기 갑시다. 아 등비실 앞부터구나. 아 세븐이 잘못됐네. 미안해. 108페이지부터죠. 오케이. 381 381 야 이 자식아 이거 저번에 얘기했잖아. 봐봐.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379 380 너 다 풀었어? 네. 근데 왜 못 풀었어? 381 봐봐. 이거 5개씩 잘라보란 소리 아니야? 네. 그치? 자 A1부터 A5까지 합과 A6부터 A10까지 합과 A11부터 A15까지 합과 A16부터 A20까지 합으로 잘라보면 될 것 같은데 그지? AN 등비니까 이거 등비일 거야. 그쵸?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 합이 A라 해 그냥. 얘는요 RA, AR, AR, RA, RA 얘는요 R 제곱 A. 이해되냐? R 3승 A 이렇게 죠. 문제는 힌트 보겠습니다. 13 곱하기 S10은요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그치? R 플러스 1A 다 4 곱하기 S15는요 이렇게 더한 거 R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A가 되겠습니다. 그쵸? A는 약분될 것이고 전개하면요 4R 제곱 4R에 13R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9R인가? 4에다가 13 넣으면 마이너스 9냐? 뭐야 아까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 3, 3 3, 4, 4, 1 3, 3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쪽이나 그죠? R이 3 또는 마이너스 3 3입니다. 그쵸? 모든 항의 양수 탈락 얘가 되겠네. 그쵸? 더 나왔죠? 그치? 대입하시면 정답 A는 약분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뉘앙스 체크가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수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00 423 저는 혹시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423 423 오늘 없나요? 네, 홀수 기준이니까 423 가고 423 가고 423입니다. 423 423입니다. 수열 A는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SN이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 EK를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뭐 방향성은 바로 나와야죠. 무슨 얘기야? SN 가지고 뭘 구해서? AN을 구해서. 여기 집어넣어라 이 말이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S에서 A는 구할 때 우리 원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 S1부터 체크해야지. SN에서 SN-를 빼야죠. 그게 A이잖아.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는 거죠. 이 연계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알겠죠? 근데 얘 시그마를 보니까 야 얘는 A1을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필요 없는 거죠. 얘만 잡으면 되는데 A2부터 시작하니까 알겠죠? 만약에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이런 문제도 실제로 주신 적이 있어요. A, 2K-1이었어. 아 중요하죠. A1을 일부러 건드린 거야. 그러면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리를 시켜야 되는지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A는 구할 때 이미 나한테 영음칙한 거예요. A1이 걸려있어? 긴장해야지. A1이 안 걸려있어? 이건 하지도 않을 거야. 왜? 주문하지 않잖아요. 네, 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눈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AN 구하러 가시죠. SN에서 SN이 이제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서 빼기 로그 2분의 sn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합치면 로그 2분의 로그가 상수 더 쉬워. 얘 곱하기 역수 n 플러스 2분의 2 나가고요. 2 나가고요. 로그 n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a 물론 얘는 2 이상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알겠죠?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다. 알겠죠? 자, a 2k를 구하면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이 이렇게 특이한 식이면요, 뭐 고민할 게 없어. 무조건 이거야. 이거 SN에서 S만 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가 A2K입니다. 이거 함수 같은 거니까. 집어넣은 경우 나한테 구하는 시그마 K는부터 20까지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을 구해라.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뭐 시그마 요거 같이 있네. 이런 거 쓰면 코멘트는 통분하고 인수분해라. 약분돼 사라진 놈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진행해보면 봐봐. 로그 1넣으면요 1분의 2 더하기가 결국 곱하기죠. 합 2넣으면요 2분의 3 바로 사라지네. 끝에 한 개면 되겠네. 20분의 21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나가서 로그 2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SN을 통한 AN 구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알겠습니다. 자, 대입에서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쌤이 일부러 이제 시그마의 그냥 이런 그 외 파트 어찌 보면 121페이지 같은 거를 잘 풀어줘야 되긴 하거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마 이제 숙제하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특이한 시그마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했다면 나머지 뒤에 있는 세 문제는요 그냥 풀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잡아내는 걸 나중에 봐서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430 좋은 얘기들인데 437번 한번 풀어봐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시그마에 이런 얘기를 또 해놔서 이제는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37 한번 해. 437 요풀이 뭐한또 3분 되죠. 437 한번 해봐.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보고 체크를 해봅시다.
답이 나왔던가 답에 거의 근접해 있던 거 한번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야, 얘 무슨 수의 답이야? 등차, 공차 얼마야? 6, 초항 얼마야? 4,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죠? AN은 뭐 6N 마이너스 이거네, 뭐 나올 거 아니겠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얘를 보니까 얘는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얘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 2N-1이 6N-2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죠? 그 다음 뭐 AN을 구하려면 등차니까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 2개를 때려서 구해도 되고 뭐 얘가 질문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A8 구하는 거네? 아 이거는 안 되겠네. 그렇죠? 간혹 여기 A8 구하려고 이런 데서 2N-1이 8 되려면 얼마 되냐? 2N이 2분의 9를 대입하는 미친놈도 있어요. 답이 맞긴 한데 안 되는 거야 사실. 알겠죠? 수열이잖아. 알겠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짓이고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힌트를 구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가 이제 등차니까 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힌트를 구한다면 이걸로 A8을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좀 그렇게 하면 AN이 등차니까 A8을 구할 거야? 7 구하고 A7 바로 구하고 6, 40 A9 구하고 A9 구하면 6, 9, 54, 52 등차 중앙으로 A8을 구해도 되고 뭐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알겠죠? 뭐 다양한 거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잘했는데요. 사실 이게 등차라면 여러분 등차 수열 A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 힌트 2개. 등비야? 힌트 2개. 그렇죠? 야 등차라면 이거 대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N이 1이면 어떻게 돼? 1을 넣으면 A1부터 A1이 4라는 거야. 초항 나왔네. N에 2 넣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A1 더하기 A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넣어버리면 12 더하기 14 이거 2개로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꼭 그 시그마의 SN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닌 거죠. 왜? 등차라는 뭔가 이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어차피 재빠르게 힌트 2개만 잡아내고 끝날 일이 알겠죠? 그럴 거면 수열이 제일 쉬운 건 1, 2 대입하는 거죠. 그잖아. N에 1 집어넣어버리면 A1 한 개 얘기하는 거니까 초항 잡아고. 네. 왜 A1이랑 2, 3? 오케이. 여기 A 2 대입하면요. 시그마 K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A 2K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죠? 1 넣으면 A1, 2 넣으면 A3. 가 여기 2 넣으면 얘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겠어? 여기 1 넣으면 A1 아니야? 여기 2 넣으면 A4 빼기 1이니까 A3 아니야? 그쵸? 이게 저기 있는 14라는 거지. A도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비춰지지 않는 건 물론 뭐 이런 게 비춰서 쓰나 그냥 SN을 구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건 상관없겠지만 뭐 되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긴 해야 돼.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려면 시그마가 시그마의 수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열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겠죠? 얘를 딱 보는 순간 봐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미 내 눈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7 더하기 A9 더하기 A2N-1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합이 나와 있네? 등차 수열이네? 힌트 2개면 되는데? 1, 2 2개만 떼자면 되겠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시그마적으로 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런 뭔가 캐치해야 되는 문제에서 안 보일 거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시그마의 뒤에 있는 그 나열을 이렇게 샥, 뭐 3D처럼 샥 나와가지고 보이는 그런 효과를 시그마를 바라보셔야 얘네들이 원하는 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거 하나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A는 이제 잘 구하시니까 440번 한번 해봐. 실제 이번 기출제 문제고요. 12번이면 그냥 4점짜리 좀 이제 그냥 중상급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잘 내 얘네들이. 알겠죠? 저번 시간에 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나 미리 하나 풀어주면서 내가 이 12번을 푸는 거에 대한 힘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전달이 잘 됐는지는 440번 문제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시간을 한 4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12번 문제니까 그렇죠? 4분 정도 드려야겠죠. 자, 해봐. 4분이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아니니까 천천히 해석해서 해봐.
아니 내가 봐야 너네들 소문들 얘기해줄 거 아니야. 나한테 숨겨서 뭐해. 연승이 1차에서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돼. 그게 이제 그 해석 방향은 그냥 쌤이 딱 바라는 대로 잘 갔는데 이 중간에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잘. 뭔가 이 상황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제 대충 내가 여러분들 손대는 바를 좀 봤으니 봐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다는 게 이거였는데 이게 잘 적용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잘 나와 생각보다. 시그마가 좋은 점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걸로 흔들기 좋으니까. 이거 풀어봐. 저번 수업 때 내가 풀어준 문제입니다. A는 뭐야? 풀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이 수요 수업하면서 오늘 3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가 2번째였고요. 그 전에 또 제가 한번 SM 나왔을 때 또 한번 얘기해드렸고 거의 똑같은 문제로 첫 번째는 아직도 기억나요. 첫 번째 K분의 AK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중간에 좀 야매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어제 보여줄 때 어제가 저번 수업 보여줄 때 K+1로 잡아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3번째 얘기입니다. 네, 제가 똑같은 문제를 3번째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라. 이렇게 3번째 얘기하는 거죠. A에 나왔으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아까우니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공차가 얼마지? 2. 초항은 얼마지? 4. 그럼 얘의 일반화는 2n 플러스 2겠네. 그지? AN은 이런 거 보면 n 플러스 a 적용이 있습니다. 해서 30초를 드린 거죠. 쌤은 30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15초면 되겠네요. N을 거기 왜 알겠습니까? 네. N을 저기 왜 있고요? n을 대입하면 너 봐봐. 시험을 안 하네. 너 이거 일반으로 할 수 없어? 일반으로 할 수 있어? 공차? 어떻게 구해? 등차 수열이지? 공차 얼마야? 초항은? 1. A는 뭔데? 2는 너 여기 n을 왜 대입했니? 그러네. 네. 일반항으로 한 거죠. 시그마의 변수는 K를 많이 쓰니까 K로 쓰는 뿐인 거고 우리 일반적인 일반항은 K가 쓰지 않으니까 N으로 쓰는 거죠. 알겠죠? 변수는 뭐 본인이 다루기 나름이니까 알겠죠? 뭐 대입했다 개념이 아니죠. N으로 쓰는 것 뿐인 거지.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저기에 적용이 왜 안 되지? 방금 푼 이 문제 아닌가? 응. 그 적용 연습이 잘했으네. 그 다음에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고 봐봐. 얘를 보면 봐봐. 처음 느껴지는 게 일단 B1은 2인 등차네. 이거 힌트 한 개만 잡으면 되네 일단. 그죠? 그러나서 먼저 볼게. 얘 보면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이네요. 그쵸? 공차가 얼마인데? 공차가 1이네. 그죠? 초항이 얼마인데? 2분의 1이네. 모양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이제 못 보는 거야.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얘 일반항 나올 거 아니야. bn 플러스 1분의 an은 뭔데? 공차가 1이고 초항이 2분의 1인 n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근데 우리는 정보가 지금 A1만 있고 B1도 있긴 하는데 BN을 구해야 돼요. BN의 식만 나오면 끝나는 AN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BN의 식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BN에 관심이 있는데 잠깐만 초항이 있어. 등차는 힌트 2개 필요하단 말이야. 한 개가 더 필요하네. A로 줬으니까 여기 1을 대입하면 되겠네. B2분의 A1이 1면 2분의 1이니까 A1이 2죠? B2분의 2가 2분의 1이니까 B2가 4네. 그죠? 그러면 B2가 4면 BN은 나왔네. 2N이네. 됐어요? BN이 2N이면 저기 있는 BN 플러스 1은 얼마인데? 2의 N 플러스 1이네. 맞아?
AN은 이미 구했어. 안 쓴 것뿐이야. AN은 n-2분의 1 곱하기 bn 플러스 1입니다. A는 이미 구했고 알겠죠? bn 플러스 여기 있죠? AN은 그래서 n-2분의 1에 2에 n 플러스 1이니까 뭐 2 대입하시고 뭐 전개하면 AN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씩 발견 조치로만 진행하는 친구들은 이게 이게 5까지죠. 지금은 5까지인데 이게 20이면 어떻게 풀라고? 못해. 왜? A는 2차식이야. 규칙 안 나와요. 대입에서 규칙을 발견한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건 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그 모양에서 자꾸 장난을 칠 거야. 왜? 얘네들이 아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알아요? 여기 연도 보면 아실 텐데 이게 SN을 만약에 이제 N제곱 플러스 3일 같은 문제를 예전에 냈다가 얘네들이 이거 10초만 푸니까 문제를 여기 바꾸면 좀 못 풀겠지? 이건 뭐 내신에서 물론 하는 변화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낮은 버전 얘기하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이게 못 풀어요. 왜 얘가 SN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 뭐라 하죠? 이걸 만든다면 여기 시그마 K는 뭐 1부터 10까지 여기에 이제 A 뭐 2K 플러스 1 좀 더 가면 여기에 K 곱하기 A 2K 마이너스 이런 장난 치다가 당연히 뭐 기본 계산 한창에도 이거는 1분이 풀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씨 안 되는데 장난 치죠. 1부터 1까지 여기에 이제 막 K분의 AK 뭐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잘 푸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넣은 거야. 이게 올해 처음 넣은 거야. 이렇게 식으로. 원래 맨날 K라는 식으로 판을 짜더니 예를 들면 여기 밑에도 있어요. 441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로 잘 판을 짜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쓰고 BK 플러스를 박아놓은 거야. 이게 약간의 변화들인 거야. 모양에 따른. 알겠죠?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그런 거니까. 왜? 여러분들이 모양만 바뀌어도 다른 문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모양이 원래 내가 공부했던 모양으로는 잘 푸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모양만 다 바꿔놓으면 다른 문제인 그래서 PC방 열심히 다녔죠. 고1 때부터 고1 때 선생님 고1 때나 PC방 문화가 막 생겨가지고 애들이 PC방 들어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딱 유년 시절 내가 딱 대학 초반 때까지 PC방 학생 다녔으니까 그때까지 했던 게임들이 보통 스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아블로, 포트리스, 스페셜 포스 뭐 이 정도 서든까지 딱 했던 것 같아요. 서든까지 딱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죠. 선생님 또 20대 초반에는 뭐 체력이 좋으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체력이 좋으니까 선생님 뭐 보통 정액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5시간인가 6시간 하는 거 있잖아. 끊어가지고 선생님 밤 정액과 오전 정액을 연달아 달리던 체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자주 가던 단골 그 PC방 그 이제 약간 이모뻘 대신은 엄마뻘까지는 아니고 누나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그 정도의 젊으신 사장님이셨는데 선생님 그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이 워낙 자주 가니까 아침에 보통 PC방은 아침에 손님이 거의 없잖아요. 밤정에 페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우르르 간단 말이야 해 뜨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 밥 먹고 청소 한번 싹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오전 정에도 달리니까 같이 있잖아.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야 너네들 일로 와 이렇게 같이 먹고 막 그 정도로 선생님이 거의 뭐 거기에 거의 죽돌이죠. 죽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때. 그래서 재밌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수능 끝나면 여기 사세요, 알겠죠? 수능 전에는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는 고1, 2때 그렇게 한참 다니고 그때는 뭐 짬 시간이고 다녔던 때고 쿨하게 다녔을 때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그때는 뭐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뭐 그렇죠 한 11시간, 12시간씩 게임하고 그랬어요 PC방에서 친구들 보고 그렇게 아는 시간이죠. 그냥 그 공백기가 남자는 공백기가 좀 생기잖아. 군대 가기 전에 또 휴학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 때에서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쵸?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시간인데 선생님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가외 아르바이트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쌤 고향 울산이니까 울산에서 이제 가외 아르바이트 하고 울산 아르바이트 거기 되게 싫거든. 가외는 같은 거. 왜냐면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근접권에 공부 잘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대학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외 거기 생각보다 힘든데 울산은 뭐 이렇게 서울권 지역에 다니는 친구들이 울산에 또 내려와 있기도 힘들지 않고 물론 단기간 가야지만 그래서 쌤이 군대 제대하고 그렇죠. 지금 딱 얘기하는 시기는 제대하고 다시 복귀하기 전 선생님이 11월 10월 2주차쯤인가 그때 제대하고 2월달에 올라왔으니까 3월 개강이니까 한 넉 달 되잖아요. 그때 쌤이 가위를 2개를 떴는데 일단 현장 노무직 소위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를 뛰면서 저녁에는 이제 고등학생 가위 했었는데 그래서 뛰고 가위가 끝나면 되게 피곤할 거 아니야. 노가다를 갔다가 현장에서 확 이러고 노가다가 돈이 세니까 선생님 노가다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밌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환경도 보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은 좀 힘들지만 선생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몸뚱아리 정도야 뭐 정신력이지 약간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힘들 때가 말든가 자고이랑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를 뛰고 오후에 이제 가회를 하고 그리고 집에 안 갑니다. PC방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정액을 뛰고 밤을 새 그냥. 그 아침에 노가다를 또 하러 갑니다. 그럼요. 체력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 가위가 징검다리로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집에 가서 쉬죠. 잠은 자야지.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틀에 한 번 잤어요. 그렇게. 그게 딱 내 나의 루틴이었습니다. 노가다도 매일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현장일 하고 저녁에 이제 가위 뛰는 날은 가위 뛰는 날 PC방을 갔나 안 뛰는 날 PC방 갔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하루 걸러 하루 잤죠. 그때 뭐 근데 나이가 20대 때는 충분하다. 알겠습니까? 전혀 뭐 피부도 괜찮아 그냥. 여러분 지금 더 쌩쌩한 나이 아닙니까? 그죠? 뭐 이틀에 한 번 더도 충분합니다. 했으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컨디션 관리해야 되니까. 컨디션은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놀 때는 또 에너지 올라오니까 그렇게 살았죠.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부터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못하긴 했는데 그랬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부 때부터 학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월에 복귀해서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그러고 나 바로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학원에서 근무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학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시작해서. 그때 딱 시작했는데 그때 생활도 그랬죠. 오전이나 낮에 학교 가고 저녁에 나는 아예 이렇게 파트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 직원으로 취직했기 때문에 학원에 취직해서 그냥 계속 하고 주 6일 출근. 대학생 주 6일 출근. 그때부터 학원업을 계속 하고 있는 학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살았죠. 그러고 나서 학원이 늦게 끝나잖아. 다음날 대학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학원 끝나면 집에 가겠어? 안 가죠.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이제. 여기 뭐 신촌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워낙 이렇게 노는 거 밖에서 생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는 게 너무 싫어. 시간이 아깝잖아. 그렇잖아. 이 청춘을 어떻게 버려. 그래서 막 맨날 또 그 신촌에 친한 친구 있거든요. 신천 요즘엔 신천 세내역이 바뀌었는데 거기도 잠시 세내역 거기 또 많이 가고 또 연대에 있는 신촌도 많이 가고 막 가가지고 놀고 그렇죠. 그때도 아마 선생님이 잠을 그때는 매일 자긴 했는데 안 자진 않고 그냥 새벽까지만 놀고 집에 가서 한 2-3시간 자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하시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추억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딱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시절이 선생님 고3 때시죠. 딱 1년. 지금 생각해봐도 기억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딱 1년 공부해서 대학 간 사람이라서 1, 2학년 때는요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막 또 우리 때는 폭행도 많아서 폭행이라 하면 그러죠. 체벌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체벌도 많이 당하고 선생님 많이 맞았어요. 워낙 개구지고 워낙 말 안 듣고 뭐 우리 때는 강제 야자가 있어서 강제 야자가 이제 밤 10시까지 강제 잡시키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3년 내내 강제 야자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을 아마 몇 번 했는지 손을 꼽을 수도 있어요. 맨날 도망가서 간 거를요?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거는 손에 꼽을 수가 너무 많아서 참석한 그렇죠. 참석한 거에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은 애들이 너무 많이 튀어서 맨날 튀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나만 튀는 게 아니라 많이 튀는데 이게 왜냐면 만약에 매일 튀잖아? 그럼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걸려요. 그러니까 매일 튄다고 안 걸려.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매번 감독을 못 하잖아. 왜냐면 허락 받고 가는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인증이나 학원 인증이나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감독을 해야 되잖아. 감독을 담임쌤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담임쌤들이 이렇게 순번을 도는 거야. 당직처럼. 오늘은 1반 담임쌤, 오늘 2반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고1 때 상관이라고 얘기해드리면 선생님 거의 참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딱 되면요. 이렇게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층수가 4층이었는데 4층 창가에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 4층 창가로 보이는 그 위치는 뭐냐면 선생님들 주차장. 그래서 우리 담임쌤 차가 뭔지 아니까. 그러면은 당직을 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학교에서도 머리 잘 쓰거든. 규칙이 없게 막 당직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쌤이 당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 당직이 아닌 쌤들은 저녁 시간쯤 되면 퇴근하시니까 차가 나가면 이제 애들 감싸 집에 가는 거예요. 놀러서 놀고. 자기 담임쌤이 100% 올리잖아. 그잖아. 담임쌤들 자기만 들어왔는데 없는 애 바로 알 거 아니야. 근데 타 담임쌤들은 모르죠. 자리가 몇 개 비어있으면 뭐 그냥 외출 받은 애가 오거나 싶어서 냅두고 그냥 감독만 하시니까 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가 담임쌤 집에 가면 연놈 애들이 가방을 싸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담임쌤 안 가시면 당직인 거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서 할 때도 있죠 이렇게. 그렇게 뭐 우리 쌤 담임과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뭐 그 하루만 사는 스타일이라 담임쌤이 당직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럼 갑니다 그냥. 내일 마지막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쌤이 1학년 때 좋았던 점은 우리 담임쌤이 그 1학년 때 담임이 결정이 되고 선생님이 아는 친구의 정말 가족끼리 친한 형이 있는데 고3이었어요. 쌤 고1 때. 근데 그 형이 나름 좀 힘 좀 쓰시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잘 나가시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얘는 가족들 때문에 아는 거지. 그래서 쌤이 그 친구랑 그 형 소개시켜주겠다고 학교 생활 편할 수 있다고. 우리 때는 이 선배 균이 셌으니까.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인사드리러 딱 갔는데 당구장 같은 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뭐 어쩌고 얘기하고 나는데 담임 누구냐 막 이러잖아 선배들이. 누굽니다. 야 그 쌤 H2O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이라고. 물을 H2O라 그러잖아. H2O라 그러는 거야. 야 그 쌤 H2O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야자 다 토껴도 돼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은 그때 체벌이 엄청 많았는데 우리 1학년 담임쌤이 체벌이 거의 없는 그냥 혼내고 뭐 2주 뭐 화장실 청소 뭐 1주 정화조 청소 뭐 이런 청소로 뭔가를 하고 이게 체벌까지 안 하시는. 그냥 그 당시 아이들 우리 때는 뭐 수시나 학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맞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보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그런 자유를 주니까 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때부터 쿨하게 도망을 다니고 뭐 청소하면 되지 뭐 그거 뭐 어렵다고. 예. 그렇게 하다가 우리 담임쌤이 처음으로 때린 학생이 선생님입니다. 너무 열이 받으신 거야. 맨날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내 얘기하면 좀 긴데 이 부분 안 끝내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이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선생님이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야자를 10번 토꼈으면 걔도 10번 토낀 거야. 나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항상 나중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 학교에. 나는 완전 베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서 뭐 공문이 내려오고 오늘은 야자를 꼭 다 잡아라 뭐 이런 공문이 왔고 막 얘기해가지고 오늘 절대 가면 안 된다는데 그때 쌤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 토꼈어요. 토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아니구나 이때구나 날짜 엉켰다. 어떤 날이었냐면 쌤이 고향 울산이니까 울산 현대축구가 결승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가려면 도쿄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정확히 기억난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이니까 얘기가 기억나는데 결승전인데 무조건 가야 돼. 그럼 걸어서 한 30분 가면 이제 그 운동장 있으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이제 쌤들도 긴장을 하죠. 이 새끼들 분명 보러 갈 거니까. 그래서 다행히 오늘 동호하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말이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반 애들 선동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몇 번 가면 100% 이제 크게 혼날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대고 가면 그잖아. 대고 가면 이게 이제 화가 나시더라도 다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애들 선동은 쌤이 그런 거 잘하거든. 선동 야 같이 가자. 막 꼬신 거야. 근데 넘어온 새끼들 꽤 돼. 그래서 우리 때 54명인가 한 반에 인원이 그랬는데 거의 20명이 갔어요. 네, 나의 선동이 나의 게임에 다 넘어간 이런 다 한 거죠. 그 담임쌤이 완전 열받은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넘나 다 일어나 서서 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담임쌤이 그 공설 운동장을 간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물어봐요. 너 이 새끼 어디 갔어? 욕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 어디 갔다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이. 선생님들이 막 너 새끼 뭐 화장실 청소 일주일, 뭐 화장실 정화 청소 2주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청소 되는구나. 근데 상습범들 있잖아요. 상습범들이 다르니까 처음 도망간 애들과 매일 도망간 상습범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긴장을 딱 하고 있는데 나보다 그 전에 학생 나랑 베프인 친구가 나보다 먼저 순번이어서 너 새끼 어디 갔어? 걔도 말도 안 소리 했어. 말도 안 보면 이 새끼 욕망하시더니 이제 걔는 남보다 좀 가중처벌로. 정확히 무슨 처벌이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번 처음 초범인 애들이 뭐 일주일에서 걔는 뭐 3주 이렇게 가중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그냥 그런 가중처벌 정도로 끝나길래 내가 거의 끝에 자리에 있었거든. 선생님 키도 좀 커서 48번이나 그랬는데 끝쪽에 있었는데 난 속으로 그냥 걔가 10번 나도 10번이야. 걔 20번 나도 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똑같은 벌칙이겠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죠. 이제 대충 대답하고 월급을 했더니 내가 다 이 정도 자리였는데 선생님 분명 김영석이 이 새끼 막 욕을 할 거 아니야. 이제 또 사투리 쓰시면서 너 이 새끼 어디 갔어? 막 이래. 저도 말도 안 변명했겠지 내가. 그랬더니 이제 이 새끼가 나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난 속으로 나도 그냥 2번 3주일인데 왜 걸어오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싫어합니다. 너 이 새끼 욕을 막 하시고 걸어오시더니 그때 아이들이 여기 사전 같은 거랑 이렇게 쌓아둔단 말이야. 이 책상에. 너 앞으로 사전하고 영어 사전 같은 거 하시면 머리를 빡 때리시는 거야. 나를. 그래 나가서 무릎 꿇고 손톱을 싹 이런 거야. 나만. 그래 나 혼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맞은 게 아프지
아니 아니야. 왜 남아? 그잖아.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내가 누나 잊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수로 도대체 왜지? 왜 남아? 그러고 있는데 조회 때 그렇게 막 모든 걸 터시고 나한테 화풀을 딱 하시더니 갑자기 나한테만 내일 부모님 모시고 하고 하신 거야. 우와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뭐지? 왜 나?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다음날 선생님 이제 선생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죽거든 그냥. 우리 아버지 정말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편지를 써서 다현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다음날 부모님 안 모시고 오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현 책상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우리 다현수 그거 보고 넘어가서 부모님은 안 왔는데 그날 선생님만 몇 대 두드려 맞고 그렇게 일이 종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졸업을 하고 20살 때 그 상황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였냐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나의 그 베프인 친구가 어머님과 선생님이 셋이서 맥주 한잔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도 어른이니까 같이 이제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술 마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1 때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잠깐만 이거 잠깐 끊어주세요. 여기 괜히 또 나한테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시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점화식 정리는 금방 해드리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신도가 중요하니까. 자 일단 원래는 이 445번이 역대 평가원 기출 중에 시그마 버전으로 나온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서 드리는데 풀이하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 자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고요. 오늘은 그 뒤에 원래 하려 했던 점화식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풀이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숙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도 숙제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숙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점화식은 다 드리진 않고 또 홀수만 나가야 되겠다.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진도 조금 타이트하게 빼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은 점화식에 대한 정리 좀 하시죠. 페이지는 126페이지입니다. 시그마에 대한 얘기 다 했고 시그마의 사실 어려운 문제는 결국 특이한 시그마야. AK가 좌편에 있는데 되게 이상한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 대입에서 푸는 거야. 알겠죠? 다 대입에서 뭔가 규칙을 잘 잡아내서 시간 내에 또 정답을 잘 뽑아내야 되겠죠. 어차피 그 능력을 논리적인 판단을 보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그다지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폼이 잡혀있는 문제들은 시그마 알겠죠?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되고 폼이 잡혀있는 문제에서 센스 있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까 쌤 얘기했던 445번이에요. 요거는 그런 대입해서 푸는 그런 논리적인 추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대 평가원 기출중개사겠죠? 그래서 한번 잘 도전해서 공부만 해보시고 이런 좀 어렵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지하지 마시고 왜냐면 어차피 수업 다 할 거니까 알겠죠? 봐봐 그런 빡센 수능 유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봐봐 내가 잘 풀어서 오랜 시간 투자해 답을 구해왔더라도 보통은 수업도 또 하잖아 그치? 물론 그런 복수만 내겠지만 그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른 문제풀이나 다른 과목 투자를 하시고 자기가 할 만큼의 해석량만 딱 해온 다음에 수업을 듣고 복수만 가볍게 한번 하면 훨씬 세이브돼요. 알겠죠?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 할애를 한 문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죠? 할 만한 그 시간으로 투자하시고 대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면 다 해보는 건 당연히 좋고 알겠죠? 꼭 그런 관점에서 이성적 제어를 해야 됩니다. 빠져들면 시간이 한두 곳도 없이 빠지니까 자 오늘은 점화식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장에서 보시고요. 자 수열의 마지막 단원이죠. 이 교과서에는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개념서나 이런 문제집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점화식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힌트를 주는 방식이죠. 우리가 수열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그 힌트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관계식으로 주겠다 이인 거죠. 힌트를 주는 방식을 뿌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야 A에 있는 수열이 이런 수열이야 3, 5, 7, 9 이런 수열이야 그럼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야? 등차하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럼 A는 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야 A라는 수열은 등차인데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야 그럼 수열이 준 거죠 일반은 뭐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힌트를 주는 방식이 봐봐 야 A에는 A1이 3이고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2를 더하면 만들어져 N은 자연수 이렇게 힌트를 주는 방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n번째 항이 있는데 거기에 2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된대. 그죠? 등차라는 소리지. 유사하겠습니까? 공차가 얼마야? 2라는 소리지. 그죠? 이건 뭐 의미에서 다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일반은 뭐 할 수 있겠지? 일반어만 구하면 수열을 파악한 거니까 해결되고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인 건데 이런 점화식이 당연히 등차만 있는 게 아니라 등비도 있고 등차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없는 다양한 수열들이 존재하긴 하겠죠. 알겠죠? 그런 거에 대한 풀이법을 정리하는 건데 선생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풀이법은 정리할 때 이 점화식의 풀이법은 한 가지로 정리해드렸죠.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발견적 추론이라는 수학적 풀이법을 쓰면 된다. 이건 뭐 선생님들이 만든 명칭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발견 추론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점화식이 나와 있을 거니 n에 1, 2, 3, 4 대입을 해 일단. 그죠? 두 번째 그걸 나열해봐. 세 번째 추론이 될 거야. 다음 수가 보일 거니까 규칙 잘 봐라는 거죠. 모든 점화식은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알겠죠? 점화식 풀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냥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한 툴을 좀 잡아두는 첫 번째 등차 등비인지부터 확인해.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해도 금방 파악해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두 번째 등차 등비 아니면 피보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세요. 피보나치가 뭐야?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만들고 이런 규칙을 만날 수도 있어. 알겠죠? 이건 알고는 있으라는 거야.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과정 또는 결과 추론인 거야. 요게 뭔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결과 추론. 쉽게 말하면 계산되는 과정 속에 규칙이 보이는 문제 혹은 그냥 계산 결과만 따박따박 구하면 거기서 규칙이 보이는 문제.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 주기성도 간단히 나옵니다. 주기성은 규칙이 없어. 그냥 대입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 물론 주기성은 좀 뉘앙스를 알 수 있어. 아 이렇게 가면 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알겠죠? 그런 주기성은 말 그대로 나열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야 반복이 되면 잡힐 거 아니야.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 교과서 수준은 딱 이런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풀이법은 다 A입니다. 알겠죠? 근데 수능으로 가버리면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온 게 누굴 것 같아? 1번. 1번. 아니면요 완전 그 외. 여기서 배우지 않은 것들. 물론 규칙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처음 보는 점화식. 알겠습니까? 이게 교과서에 있는 점화식은 모양이 다 있어요. 점화식은 따로 모양, 주기성은 따로 모양이 없고요. 과정 추론과 결과 추론은 교과서에 딱 있는 수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게 연습을 하는 거지만 알겠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등차 등비를 가볍게 주고 아예 뒤에 질문 어렵게 받든가 아니면 점화식 자체를 완전 새로운 거 알아서 파악해봐.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 대입하고 논리적 추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점화식의 풀이는 우리가 한 가지로 갈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풀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노트에 적어놓은 건요 이런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모양들 교과서 수준의 유형들 기본 유형이죠. 그 모양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풀기 편할 거니까. 그 모양을 들어가면 첫 번째 모양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렇게 생겼어요. an 플러스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고 있어? 등차 수열 점화식이죠. 이거는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이 정도 그렇죠. 요때의 숫자가 뭐야? 무시한 거지. 그 다음 등차 수열 점화식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2배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것도 등차 수열 점화식이죠. 등비 중앙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쌤 등차군요 라는 얘기만 파악되면 그 다음부터 등차수열 문제가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알겠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등비 수열 점화식도 모양이 이렇겠죠? 다음 항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숫자 곱하기 A에 등비 수열이죠. 왜 앞항에다가 숫자 곱했어? 다음 항 나왔어. 등비 수열이죠. 그때 이 숫자가 뭔데? 등비겠지. 그죠? 힌트 있을 거니까 일반으로 해서 등비 수열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등비도 점화식을 다르게 주면요. 등비 중앙으로 점화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운데 거 제곱이 앞에 거와 그 뒤에 거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추론도 교과서 수준의 유형은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정 추론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숫자를 더하면 등차 수열이고요. 여기에 n에 관한 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과정 추론입니다. 계산의 결과를 처리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일 거예요. 알겠죠? 과정에서 잡아야 돼. 혹은 다음 항을 만들 때 앞항에다가 n에 관한 식을 곱하고 있어. n에 관한 식을 곱하고 있어. 이거 과정 추론입니다. 숫자가 있으면 등비고요. 그 식에 n에 관한 식이 있어 과정 추론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떻게 풀리는지 이따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과 추론 문제는 이런 모양이 생겼죠. an 플러스를 만들 때
얘를 좀 지저분한 분수식. 이런 꼴로 생긴 점화식이 있어요. 알겠죠? 얘는 이제 계산 결과만 보면 되느냐. 거기 어차피 교과서적 수준이기 때문에 포인트 잡아주면 얘는 분모만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움직이지 않고요. 분모 수가 바뀌거든요. 대입해 보면 알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요게 딱 교과서에 있는 기본 유형들이에요. 요 기본 유형 습득만 딱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수능 유형을 가야죠. 어차피 중간 다리는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거 어차피 기본 아니면 수능이 아니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건데 요 기본 유형 중에 그나마 쌤이 보여드릴 만한 건 이제 이 과정 추론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체크해보면 봐봐. 문제 볼게요. 126페이지와 126페이지인데 등차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니까 그거는 뭐 점화식에서 아 등비구나 라는 파악되면 등비 수열 문제를 풀면 되겠냐. A와 R로 조지면 답이 나오겠죠. 등차구나 파악되면 A와 D로 조지면 되겠지. 그건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점화식으로 내려올게요. 여러 가지 점화식 1번은 교과서 수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봐봐. 452번 봐봐. 452번입니다. 나는 일반항만 구할 건데 452번을 보시면 A1이 2고요. A1이 2입니다. AN 플러스 2는 2N 플러스 얘는 1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 여러분 숙제도 푸시고요. 나는 3으로 할게요. 2N 마이너스 1AN 이거 만족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거 알겠죠? 얘일 때 일반항을 구해요. 선생님 일반항을 보여줄게. 여기에서 선생님 말하는 카테고리는 무슨 문제야? 과정 추론 문제인 거죠. 요 카테고리라고. 알겠습니까? 비교해서 한 개 더 해드릴게요. A1이 2일 때 쉬운 걸로 합시다.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N 제곱이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어. 이 카테고리가 뭐야? 과정 추론 문제야. 이해했어? 과정 추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 추론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 봐봐. 어차피 풀이는 대입이야. 어차피. 점화식은 다 대입하면 되겠냐. 대입할게요. 얘는 이미 과정 추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N에 1을 넣을게. 어떻게 돼? 두 번째 항은 1 넣으면요 5분의 1 넣으면요 1 곱하기 A1 산수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 계산 과정 속에 규칙이 있으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N에 2를 대입할게요. 9분 좀 합시다. N에 2를 대입할게요. A3은 여기 2 대입하는 거야. 2 넣어버리면 7분의 2 넣으면 3 곱하기 A2잖아. A2가 여기 있잖아. 그죠? 얘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계산이 되는 수익이 보일 거 아니야. 5분의 1 곱하기 A1입니다. 그래서 N에 3을 넣을게요. 네 번째 항은 3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얼마 됐어? 9분의 3점 9점. 그치? 9분의 5 곱하기 A3 여기 있잖아. 집어넣어. 7분의 3 5분의 1 A1입니다. 그죠? 이 정도면 감이 좀 오지 않을까? 4를 넣어봐. 어떻게 되겠어? 11분의 7 9분의 5 7분의 3 5분의 1 A1 이럴 거라고. 이해했어요? 이걸 밀고 가면 바로 A 추론할게요. 봐봐. 이 7이 한 칸, 두 칸 밑에 사라진다. 축차 이거. 두 개 남은 축천 거죠. 이 원래 문제가 한 개 한 개짜리라서 재미없어서 두 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봐봐. A에는 잘 만들어야 돼. 두 개 필요하니까 둘 써야 돼 일단. 알겠죠? 그러면 5일 때 11이고요. 4일 때 9입니다. 2배 1도 하면 돼. 2배 1도 하면 돼. 이런 규칙 잘 봐야 돼. 여기는 2n 플러스 1부터 출발이에요. 위에는요 4 잡죠 4. 그쵸? 4를 빼면 2n 마이너스 3. 이랬습니까? 곱하기 2씩 작아지죠?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5 2n 마이너스 3. 두 개만 쓰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일식을 위해서 3개 더 썼어요. 쭉 가서 마지막에 두 개만 쓰면 A1 넣지도 않았어. 그죠? 약분하면요 위에 거 두 칸 뒤에 밑에 거 위에 거 두 칸 뒤에 밑에 거 밀고 가서 작은 거 두 개, 큰 거 두 개 남겠죠. 축차처럼. 그죠? 다음 문제에서 2n 플러스 1과 2n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고 A1이 이제야 필요하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AN입니다. 이런 툴을 띄는 게 과정 추론의 패턴인 거야.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는 더 쉬워. 자, 얘일 때 AN 구해볼게요. N에 1 넣어. A2는 뭔데? A1 더하기 1의 제곱. 산수하면 안 돼. 알겠죠? N에 1을 넣을게요. A3는요?
A2가 잠깐만 A2가 되잖아. 그렇지? A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2 넣었으니까. 얘는 3 넣을게요. 네 번째 한번요. A3 여기 있잖아. A3 더하기 3의 제곱. 이 정도면 감이 나쁘지 않아? 그죠? AN은 어떻게 됐어? A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하면? N 마이너스의 제곱까지 하죠. 알겠습니까? 잘 봐야 돼. 알겠죠? 일반한 분이 구해드리면 A1 이제 쓸까? 2잖아. 2 더하기 1부터 N 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하면요. 이거 K 제곱의 식으로 5식이니까 6분의 끝수 플러스 1 둘 더한 거.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거지. 그래서 과정 추론이 이런 틀이야. 이런 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결과 추론은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해서 산수 결과 뽑아내. 그럼 분모만 바뀌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틀로 잡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경험치는 필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실전 문제는 봐봐 128번처럼 그냥 다양한 문제들 줄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치 2가 얘가 얘 메인이 안 알겠지? 얘는 그냥 열심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이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대입해서 풀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456번만 보더라도 456입니다. 456 봐봐. 456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2N인데 어차피 나는 모든 점화식을 대입을 풀어요. 점화식의 풀이법 따윈 없습니다. 그냥 대입이야. 다음 항 잘 찾아. 이게 기본인 건데 얘도 대입해서 풀면 돼요. 왜냐면 봐봐. 대입하기 편하게 하려면요.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쓰는 게 대입하기 편해 사실. 그렇지 않을까? 왜? 여기 1을 대입해서 두 번째 장 잡고 2를 대입해서 세 번째 장 잡으니까 그렇죠? 대입하는 내 입장에서 나는 식을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편인데 알겠죠? 여기서 대입을 할 건데 지금 456번처럼 가끔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 세 번째는 1인데 두 번째랑 다섯 번째만 구하면 돼. 그죠? 뭐 저기 뭐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앞뒤가 쳐질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규칙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지. 키키야 다섯 번째 한 그잖아. 그죠? 얘는 대입 끝내면 돼. 이런 거 규칙 발견할 필요 없어. 알겠죠? 이런 건 특정 문제는 규칙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일반항 잡으러 가면 안 되고 상황은 봐야죠. 그 개수가 뭐 키키야 8번째야 7번째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규칙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잖아. 대입을 뭐 7번째 아니면 6번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게 훨씬 빠르죠.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풀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당연히 100번째 항 200번째 항 이거는 규칙을 발견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잘 적어서 규칙을 봐야지. 그걸 적을 때는요. 처음 보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특히 과정 추론인지 결과 추론인지가 애매한 선에 있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둘 다 봐야 돼. 계산도 함부로 하지 말고 뭔가 많이 더러워 조금 해놨다가 뭔가 여기 규칙 있나? 여기 규칙 있나? 이거 연습하는 게 이 점화식의 공부의 초반전이에요. 알겠죠? 그거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모든 문제 풀이는 그냥 1, 2, 3, 4 대입해서 다음은 찾고 규칙 나오면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연습을 해오시되 이렇게 연습을 해오라 그러면 중간에 많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몇 개까지 대입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항상 하는 대답입니다. 네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 알겠죠? 최소 4개. 알겠죠? 어떤 문제 실제로 한 20개까지 대입을 해야지 보이는 문제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문제는 20개까지 대입하는 그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 연산은 쉬운 거지. 그런 것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선을 잡아놓고 풀면 안 돼. 최소 4개. 그 다음 네가 보일 때까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답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점화식 문제는 쌤이 과제를 어디까지 드리냐면 471번까지 드릴게요. 거기까지가 그냥 단순 대입으로 풀던 예전 버전 점화식 문제들이에요. 이게 점화식도 수능에 나온 역사가 길어가지고요. 그렇죠?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대입하는 힘을 위주로 문제를 냈다면 요즘에는 대입만 갖고 안 돼. 대입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따져야 돼. 논리적 판단을 많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기본 점화식을 먼저 드린 거예요. 숙제를 좀 정리드리면은 지금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게. 잘 봐봐. 여기 주말이 껴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집중 잘해서 숙제를 따박따박 해와야 됩니다. 일단 325부터 327 밀린 거 하지마. 밀린 건 따로 해서 질문하면 되니까. 이거 수능 유형이야. 그 도형 활용 문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알겠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짝수가 남아있어요. 홀수 안 한 친구 짝수부터 하세요. 알겠죠? 짝수가 어디냐면은
373부터 저번 숙제 5번이죠. 이거 많아 지금. 걱정이 살짝 됩니다. 4, 4, 5까지. 일단 밀고 갈게 짝수로. 야 아예 그냥 이렇게 하자. 잠시만요. 저만이 오늘 숙제가 4, 7, 1까지거든. 이만큼은 아예 짝수로 밀어버려. 저만이 짝수로 밀어버려. 뭔 상관이야. 홀짝이랑 마찬가지지. 알겠죠? 선생님 홀짝을 염도하고 문제 세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홀짝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가 봐봐. 여기에 일정 부분 홀수는 저번 숙제에서 풀려 있을 거고. 알겠죠? 그러면 그 짝수가 안 풀린 그 부분부터 짝수 수상 밀어주세요. 알겠죠? 꼭 이걸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해와야 다음 시기에 점화식에서 거기서 약간씩의 미스가 나는 거 잡아드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의 점화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즘 트렌드 점화식 확실히 빡세요. 알겠죠? 점화식 간단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것만 숙제를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